자식 잃고 손자 하나 남았습니다. 그 손자 학교에서 매일 맞고 조롱당했습니다. 가난하다고요. 부모 없다고요. 근데요,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들은 몰랐겠지요. 저는 진짜 교육을 알리려 합니다. 만약 그게 당신의 손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무료지만 큰 힘이 되는 응원, 따뜻한 이야기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은 손이 트고 갈라진 도시락 봉투를 꼭 쥐고 중학교 교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얇아서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발바닥까지 스며들었지만 서준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3년 전 설 연휴, 부모님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서준은 시골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할아버지 서만호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5세의 할아버지는 은퇴한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의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준은 학교에서만큼은 밝은 척 웃으며 지냈습니다. 서준이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자리로 향했는데 뒷자리에 앉은 박도연이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리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서준아. 같은 반 친구 민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준은 돌아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안녕. 너 부모님 출장 언제까지야? 벌써 몇 달째 아니야? 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좀 길어질 것 같아. 해외 프로젝트라서 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이런 거짓말이 이제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하면 동정 어린 시선들을 받게 되고 그런 시선들이 서준에게는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하는 게 모든 면에서 편했습니다. 박도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요즘 도시락 반찬이 뭐야? 또 무말랭이야?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손을 살펴보니 추위에 트고 갈라진 상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핸드크림을 살 여유도 없었고 할아버지에게 말하기도 미안했습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서준은 공책에 꼼꼼히 적어온 숙제를 내밀었는데 박도연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야, 걔 공책 봐. 완전 누렇게 변색됐네. 언제 산 거야? 주변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서준의 공책은 작년에 산 것으로 모서리가 해지고 표지가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새 공책을 살 돈이 아까워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놀림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준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었지만 반찬은 무말랭이와 김치 그리고 작은 계란말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에는 색색깔의 반찬들이 가득했고 어떤 아이는 값비싼 도시락통에 정교하게 꾸며진 캐릭터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을 부끄러워하며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도현이 친구들과 함께 서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거지야. 오늘도 무말랭이네. 진짜 매일 똑같은 반찬만 먹어? 그만해.
뭐가 사실 말하는 건데? 너 정말 부모 있기는 해?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서준은 급히 도시락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아직 다 안 먹었잖아. 박도현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서준에게 옆자리에 앉은 이하연이 다가왔습니다. 하연은 서준의 짝이었지만 평소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아, 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왜? 아니야, 그냥 힘들어 보여서. 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준은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낡은 옷과 간소한 도시락을 훑어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지만 서준에게는 그것마저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서준은 서둘러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방 끈이 끊어져서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낡은 가방이라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오늘따라 더 창피했습니다. 야, 가방도 거지네. 박도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서준은 무시하고 책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과자를 사 먹는 모습을 보며 서준은 주머니 속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이었고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용돈 더 줄까? 라고 물으셨지만 서준은 항상 충분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김장용 배추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서준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준아, 왔구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니 서준은 이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늘 그랬듯 소박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먹는 밥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아, 겨울옷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새로 사야겠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직 괜찮아요. 더 입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다니까요. 서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준은 곧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큰 소리 내서. 괜찮다, 준아. 할아버지가 이해한다. 그날 밤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박도현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지, 고아라는 단어들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존재일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서준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복도 너머 할아버지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서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서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준아, 어젯밤에 잠 못 잤구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숙제하느라 조금 늦게 잤을 뿐이에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을 챙겨야 한다. 할아버지가 서준의 도시락을 챙겨주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무말랭이와 김치, 작은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할아버지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상 앞에 서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교과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제 할아버지가 싸주신 도시락이 교실 뒤편 휴지통 옆에 내던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서준은 급히 도시락을 주워들었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통이 찌그러져 있었고 뚜껑이 열려서 안에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주신 김치와 계란말이가 더러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야, 서준아. 뭔 일이야? 민수가 뒤에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서준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시락을 떨어뜨렸어. 그런데 왜 여기 있어? 누가 장난쳤나? 민수의 목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이 상황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서둘러 바닥에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박도현과 그 친구들이 교실 뒤편에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서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현은 서준과 눈이 마주치자 대놓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거지야. 아침부터 뭘 그렇게 주워 담고 있어? 도현아, 그만해. 이번에는 이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야, 서준아. 너 혹시 정말 고아야?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서준에게 집중되었고 서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부모님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 그럼 증명해봐. 부모님한테 전화해봐. 지금은 시차 때문에. 시차? 어느 나라인데? 박도연의 계속되는 추궁에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 보니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고 아이들은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지만 박도현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서준에게는 먹을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어제 준비한 도시락은 바닥에 쏟아져 버렸고 급식을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서준은 화장실에 숨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교복, 트고 갈라진 손, 그리고 지친 표정. 정말 박도현 말처럼 자신이 거지 같아 보이는 걸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서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하자니 걱정을 끼칠 것 같았고 선생님에게 말하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5교시 체육 시간, 서준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을 놓치고 넘어지고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야, 서준아. 제대로 해. 밥도 안 먹어서 힘이 없나? 아이들의 핀잔이 쏟아졌지만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점심을 굶어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 서준은 자신의 사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물함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여분의 체육복과 교과서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또야. 서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놀림을 넘어서 자신의 물건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했는지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말한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시간, 서준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서준아. 무슨 일이야? 요즘 학교에서. 서준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친구들과 문제가 있니? 그게.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이랑 친구들이 저를 자꾸 괴롭혀요. 거지라고 하고 고아라고 하고 오늘은 제 도시락도 바닥에 던졌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놀리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내가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서준은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까요? 박도현 같은 아이들이 쉽게 포기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서준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아, 오늘 도시락은 어땠어? 맛있었어? 할아버지의 순수한 질문에 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버려진 일을 말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맛있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쁜 표정을 보니 이 거짓말만큼은 꼭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준은 방에서 숙제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이 정말 도와주실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어제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박도연이 서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야, 서준아. 어제 선생님한테 가서 뭔 소리 했냐? 서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벌써 알아버린 것입니다. 뭔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셨어. 너랑 문제 있냐고. 박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그 차가운 어조가 서준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도연아, 나는 그냥. 닥쳐. 너 정말 찌질하다. 못 참겠으면 전학 가든지. 박도현은 서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준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박도현과 친구들이 서준 주변으로 둘러섰습니다. 야, 오늘은 뭐 먹어? 또 무말랭이야?
박도현이 서준의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도시락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박도현이 갑자기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돌려줘. 아니, 진짜 이게 전부야? 와, 진짜 불쌍하다. 박도현은 도시락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비웃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구경하기 시작했고 서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발 돌려줘. 이런 걸로 점심을 먹어? 진짜 거지네. 그 순간 박도현이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알루미늄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밥과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준은 급히 바닥에 엎드려 밥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들이 더러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야, 그거 더러워. 그냥 두고 급식 먹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진짜? 박도현이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바닥에 밥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돈이 없나 봐. 그럼 진짜 가난한 거네. 불쌍하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 서준에게 쏟아졌습니다. 서준에게는 조롱보다 이런 동정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하연이 다가와서 서준을 도와 밥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서준아, 내 도시락 같이 먹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이거 다 더러워졌잖아. 하연의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서준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더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사라진 체육복 때문에 서준은 교복 바지에 흰 셔츠 차림으로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서준아, 체육복은? 체육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에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요. 그럼 오늘은 그냥 보고만 있어라. 서준은 운동장 한 구석에 앉아서 친구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뛰고 싶었지만 체육복이 없어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박도현이 공을 차다가 서준 쪽으로 왔습니다. 야, 거기 서 있지 말고 공 좀 주워. 서준은 말없이 공을 주워 던져줬습니다. 박도현은 비웃으며 다시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서준은 담임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면담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말씀드린 그 일이요. 아, 서준아. 박도현한테 얘기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오늘 더 심해졌어요. 서준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린 일, 체육복이 사라진 일까지. 선생님의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증거가 있어야 해. 박도현이가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 말이야. 하지만 분명히 걔가 추측만으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그리고 박도현이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선생님의 말에 서준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너도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봐. 서준은 허탈한 마음으로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과자를 사 먹는 모습을 보니
배가 더욱 고파왔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이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가장 저렴한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준아, 왔구나.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준아, 도시락이 모자라니? 반찬을 더 넣어줄까? 아니에요, 충분해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저녁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지만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고 친구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차라리 전학을 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서준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지? 복도 너머에서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서준은 궁금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서준이 잠든 사이 할아버지 서만호는 손자의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꿈속에서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만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서준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구겨진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준이 버리려다가 그냥 둔 것 같았습니다. 서만호는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서툰 글씨로 거지는 학교 오지 말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서만호는 서준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낡은 교과서들, 찢어진 공책, 그리고 구석에 숨겨놓은 또 다른 쪽지들이 나왔습니다. 고아 서준, 부모 없는 놈, 가난뱅이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얘가 이런 걸 혼자 견뎌왔구나. 서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매일 밝은 척하며 학교 재밌다고 말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모든 걸 혼자 참아왔던 것입니다. 서만호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하나의 명패를 꺼냈습니다. 재단법인 동성학원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 서만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가 왔구나. 서만호는 지난 20년간 잊고 지낸 자신의 정체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교육사업으로 거대한 재단을 일궈낸 그였습니다. 수십 개의 사립학교와 학원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교육의 본질보다는 성과와 입시 실적만 쫓는 현실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공식적인 지위에서 물러나 손자와 함께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서준이 특권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는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순수한 아이를 고아라고 무시했고 가난하다고 괴롭혔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서만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학교에 간 후 서만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성중학교입니까? 교장 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서준이 할아버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이 할아버지시군요. 무슨 일이신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서만호는 전화를 끊고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고에서 3년간 타지 않던 고급 세단을 끌어냈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동성중학교에 도착한 서만호는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정문 옆에는 여전히 동성학원 설립자 서만호라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무실로 들어간 서만호를 보고 몇몇 나이 든 교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을 기억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설마, 서만호 이사장님? 한 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실로 안내받은 서만호는 교장과 교감을 마주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교장은 서만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60세가 넘은 교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서만호 이사장님이십니까? 교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장이 깜짝 놀라며 서만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교감 선생님. 아니 이런.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왜? 서만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자 서준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생활이 좀 힘든 것 같아서요. 교장과 교감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준의 할아버지가 바로 학교 설립자라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이사장님의 손자라고요? 네. 부모를 잃고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교감이 급히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가족사항에는 보호자가 할아버지로만 되어 있고 제가 일부러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특별 대우받지 않고 평범하게 지냈으면 했거든요. 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가? 제 손자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신고도 했다고 하고요. 서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하더군요. 교장과 교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학교 설립자의 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담임 선생님께 직접 신고가 들어갔는데요. 서만호는 담임교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담임교사가 들어왔는데 서만호를 보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이 할아버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손자가 학교 폭력을 신고했는데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나요? 담임교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요. 그리고 박도현이 학부모님이 워낙. 박도현이 누구입니까? 서만호의 목소리에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20년간 교육계를 주름잡았던 그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이고 어머니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다는 말입니까? 교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제 손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서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20년간 조용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제 손자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그 기대를 저버렸군요. 서만호가 교장실을 나간 후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학교 설립자의 분노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날 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할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준아. 별일 없다. 하지만 서만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의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지만 학교에 가면 또 다른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교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어제 교장실에 무슨 큰일 났다던데. 뭔데?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들이 완전 난리였어. 서준은 자리에 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박도현, 김민석, 이재훈, 너희 세 명은 지금 교무실로 와라. 박도현과 친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왜요? 가서 알게 될 거다. 어서 와라. 세 명이 교실을 나간 후 반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지? 왕따 때문인가? 서준이랑 관련 있나? 아이들의 시선이 서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책을 펼쳤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박도현과 친구들이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3명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박도현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누군가의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놀리는 것은 심각한 학교 폭력이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모두 명심해라. 쉬는 시간이 되자 박도현이 서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야, 서준아. 뭐? 너 할아버지가 누구야? 박도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내 할아버지가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박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준을 괴롭혔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준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또 누군가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서준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하연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서준아, 같이 먹을까? 응. 내 도시락 반찬 좀 나눠 먹자. 너무 많이 싸왔어. 하연이 자신의 도시락을 서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색색깔의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친구끼리 나눠 먹는 건 당연한 거야. 하연의 따뜻한 말에 서준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뭘? 우리 친구잖아.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교감,
그리고 모든 담임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준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겠습니다.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서준이 할아버지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학교 설립자이신 서만호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교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처음 듣는 교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립자의 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 큰 타격입니다.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교감이 덧붙였습니다. 박도현이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일 학교로 오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박도현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가 박도현을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괴롭힌 그 아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동성학원 설립자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육재단 설립자라고. 박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시면 우리 가족도 이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무조건 사과해야 해. 알겠니? 한편 서준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정체를 모른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마당에서 서준을 맞이했습니다. 준아,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좀 이상했어요. 왜? 박도현이가 갑자기 저한테 안시비 걸고 선생님도 갑자기 학교 폭력 이야기를 하시고 서만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할아버지, 어제 뭔가 다르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준아. 그냥 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을 뿐이야.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눈에는 다 보인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이야. 서준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할아버지한테 말해라. 알겠니? 네. 그날 밤 서만호는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교장 선생님? 내일 박도현이 부모와 함께 면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내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네. 직접 오시겠다고요? 네. 제 손자 문제인데 제가 참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서만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하게 조용해진 박도현과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오늘 박도현이 부모님이 학교 온대. 진짜? 왜? 왕따 때문이래. 완전 큰일 났나 봐. 서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박도현 부모가 오면 오히려 자신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1교시 수업 중에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도현, 김민석, 이재훈 학생은 지금 즉시 교무실로 오기 바랍니다. 3명이 교실을 나간 후
담임 선생님도 급히 따라 나가셨습니다. 교실에 남은 아이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뭔 일이지? 완전 심각해 보인다. 서준이 때문인가? 이하연이 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괜찮을 거야. 선생님들이 제대로 처리해 주실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교무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부모가 도착해 있었고 변호사인 아버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박도연 아버지가 교장에게 따졌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는 게 맞습니까?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서만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무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도현 부모는 서만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아우라에 압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만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장이 급히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서준이 할아버지이신 서만호 이사장님입니다. 박도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젯밤 남편에게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동성학원 설립자이신 서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괴롭힌 서준이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박도연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서만호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증거 말씀이십니까? 제 손자가 3개월간 모아둔 협박 쪽지들입니다. 거지는 학교 오지 마라, 고아 서준, 부모 없는 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쪽지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박도연의 필체로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의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고 체육복을 숨기고 사물함을 뒤지는 모습들이 학교 CCTV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감이 CCTV 화면들을 보여줬습니다. 박도현과 친구들이 서준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도현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박도현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만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손자는 3개월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서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15살 아이가 거짓말로 이런 일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도현 아버지가 변호사답게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의 일, 서만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체계적인 괴롭힘과 인격 모독이 아이들끼리의 일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같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만호의 분노가 실감났습니다. 저는 20년간 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죠. 하지만 이렇게 악질적인 괴롭힘은 처음입니다. 서만호가 박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박도현 군, 왜 제 손자를 괴롭혔습니까? 박도현이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제 손자의 상처가 아물까요? 3개월간 받은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까요? 서만호의 질문에 박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이 있습니다. 서만호가 박도현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박도현 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십시오. 그리고 제 손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박도현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학이라니, 그건 너무하다고요? 그럼 이 일을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낫겠습니까? 서만호의 말에 박도현 부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의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지역 모든 학교에 이 사건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동성학원 산하 학교들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서만호의 위협에 박도현 부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학시키겠습니다. 박도현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교무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서준이 복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서준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어른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아. 서만호가 손자를 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왜 모든 분들이? 서준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교장 선생님까지 할아버지 앞에서 긴장하고 있을까요? 준아,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일단 교실로 돌아가 있어라. 하지만 괜찮다.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서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서만호는 다시 박도현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전학수속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손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박도현 가족이 교무실을 나간 후 서만호는 교장과 교감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만호가 학교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교실로 돌아간 후 반 아이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 때문에 모두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뭔 일이야? 내 할아버지가 오셨다며? 응,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 박도현이가 울면서 나갔어? 서준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학교에 오신 것과 박도현이 울면서 나간 것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 박도현이 전학 간대. 진짜? 언제? 이번 주 안에. 완전 급작스럽게. 아이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도현은 이 학교에서 꽤 영향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전학을 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하연이 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 할아버지가 뭔가 해주신 것 같아. 그런 것 같긴 한데 할아버지가 뭘 하실 수 있을까? 서준은 여전히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 서준은 집으로 향하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고 박도연은 전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서준에게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 오셨죠? 그래, 준아. 왜 오셨어요? 그리고 왜 선생님들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서준이 궁금해하자 서만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준아,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다. 거실로 들어가자.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만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준아, 할아버지가 사실 너에게 숨긴 것이 있다. 뭐요? 할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다. 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동성중학교 말이야. 그 학교를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네. 뭔 소리예요?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교육 사업을 했다. 동성학원이라는 큰 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학교들을 세웠지. 서만호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학교 설립 당시의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할아버지예요? 서준이 사진 속에 정장 입은 젊은 남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래. 그때 할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의 아빠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걸 내려놓고 너와 함께 조용히 살기로 했지. 서준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야. 특별한 대우 받지 않고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어. 서만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기대와 달랐다. 사람들은 너를 고아라고 무시했고 가난하다고 괴롭혔어. 서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가신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내가 혼자 견디게 할 수 없었다.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다, 준아.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서만호가 서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서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학교에서 저를 다르게 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야.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보다 서준이라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도현과 친구들은 이미 전학을 갔고 다른 아이들도 서준을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서준아, 내 할아버지가 정말 학교 설립자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와, 대박. 그럼 너 완전 재벌 손자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갑자기 친근하게 굴었고 어떤 아이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준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지만 왠지 외로웠습니다. 이하연이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응, 뭐가? 다들 너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하연만이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좀 어색해.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서. 하지만 좋은 변화잖아.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하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 않게 된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앞으로 학교 생활 어떻게 할 거니?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특별 대우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간 숨겨온 정체를 자신을 위해 드러내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5월,
서준은 교내 방송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전교생에게 들려주는 음악과 함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서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방송부 서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따뜻한 봄 느낌의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마이크 너머로 전해지는 서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방송실을 나서니 이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방송도 정말 좋았어. 목소리가 점점 더 자신 있어지는 것 같아. 고마워, 하연아. 내가 처음에 방송부 들어가라고 권해줘서 시작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함께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후배들이 서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부 선배님. 응, 안녕. 오늘 수업 잘 들어. 서준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서준아. 다음 주 체육대회 때 우리 반 응원 방송 내가 맡아줄 수 있어? 물론이지. 재밌을 것 같은데? 서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는 앞에 나서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준은 할아버지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예전과 같은 무말랭이와 김치, 계란말이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친구들이 서준 주변에 모여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준아, 내 할아버지가 만드신 김치 정말 맛있다.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어. 진짜? 할아버지께 전해드릴게. 서준은 행복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교실에 새로운 전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온 학생은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얘들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 김태민이라고 하는데 가정사정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반에 오게 됐어. 태민은 서준이 예전에 입었던 것과 비슷한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가방도 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태민을 보며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위축된 모습, 두려워하는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태민아, 여기 앉아. 서준이 자신 옆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민은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힘들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고마워. 태민의 작은 목소리에서 서준은 예전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민은 도시락을 꺼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아, 도시락 안 먹어? 아, 그냥 배 안 고파서. 서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태민에게 제대로 된 도시락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것 같이 먹자.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주셨어. 서준이 자신의 도시락을 태민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연과 민수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태민아, 우리도 같이 먹자. 친구끼리 나눠 먹는 거 당연한 거야.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받는 따뜻한 대접이었을 것입니다. 방과 후 서준은 태민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태민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내 마음 알 것 같아. 정말? 응. 사실 나도 몇 달 전까지는 왕따를 당했어. 태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친구들은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거든. 서준의 말에 태민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준은 할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친구에게 줄 차례인 것 같아요. 서만호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저녁 식사 후 서준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태민이라는 새 친구가 왔다. 처음 볼 때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무서워하고 위축되어 있고 혼자인 것 같은 모습. 하지만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다음 날부터 서준은 태민을 자신의 친구 그룹에 자연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태민도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태민이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너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학교 오는 게 즐거워졌어. 뭘? 우리 친구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하연이 서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준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도움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만호가 학교에 새로운 상담실과 도서관을 기증한 것입니다. 준공식에서 서만호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시설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판이 도서관 벽에 걸렸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서만호. 서준은 그 현판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방과 후 서준과 할아버지는 함께 학교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을. 아니다, 준아. 할아버지가 고맙다. 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서만호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넌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라.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자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태민과 다른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같이 도시락 먹자. 할아버지가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어. 친구들의 답장이 연달아 왔습니다. 좋아. 기대된다.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줘. 서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또 다른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